자, 여러분 오늘 아침 장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요 구간이 왔을 때 장이 시작하고 그죠? 장이 시작하고 여기 구간에 이렇게 왔을 때 자, 콜 아니다, 무조건 푸시다 계속해서 콜 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언제 그러면 콜을 사느냐, 언제 콜을 사냐, 이제 이거 떨어지는 동안에 계속해서 요 센터 값이라고 하는 게 저점갱신 저점이잖아요. 그 방향이 계속 하방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또 세력지수라고 하는 것도 저점을 크게 찍어 놓은 그런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고점 높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방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던 거고, 여기에서 그죠? 콜 안 사신 분들이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 언제 사느냐, 이렇게 떨어지다가 언젠가 반등하겠죠. 언젠가 반등을 해서 요 위에 있는 빨간색 라인, 빨간 선을 터치를 해야 그때부터 이제 콜의 봉인을 여는 겁니다. 그때 여기서 바로 콜을 사는 게 아니에요.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다시 내려올 때 콜을 사가지고 튀어나가서 수익을 먹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장중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떨어지다가 변화가 생겼죠. 변화가 생겼습니다. 상선을 터치한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콜을 매매하지 않다가 이제 콜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떨어지면 콜을 살 수 있어. 이제 특정적인 조건만 해당되지 않는다면 떨어지면 콜을 살 수 있어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서 자, 이제 아마도 이렇게 해서 눌러지면 반등을 할 거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장중에 시간차 공격이 들어갈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요게 바로 이렇게 땡기는 게 아니라 더 눌러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조금은 성급하게 콜 들어간 사람들이 손절을 치거나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마련하다. 그리고 아침에 저렇게 찍어 눌렀던 또 미국 시장도 마이너스 지금 이렇게 그죠? 어제 나스닥이 마이너스 1.16 떨어졌고 하다 보니까 마인드가 하방 마인드가 돼 있어. 그런 상태인데 우리의 마켓 파워는 오늘 아니야,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아, 올라간다, 반등한다라는 신호 줬습니다. 그죠? 반등하는 신호. 이거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얘기를 나누면서 했던 부분들이니까 거짓말이 아니죠. 맞나요? 자,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맞으면 7번 한번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린 게 사실적으로 오늘 현재 있었던 아침과 장중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맞죠? 거짓말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데 이건 시간차 공격을 위한, 그러니까 즉 반등을 하기 위한 부분들인데 그 전에 조금 더 누르는 거다, 시간차 공격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떨어지는 요 하선에 터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풋에 대한 매수를 해볼 수 있고, 한 방에 바로 사는 게 아니라 분할적으로 조금 매수를 해보는 겁니다. 시간차 공격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면 팔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 그랬나요? 이제 이렇게 반등 나오길래, 자, 일단은 여기서 저는 여기 밑에서 콜 산 거, 이렇게 해서 콜 산 거 절반 팔았다 그랬습니다. 맞죠? 절반을 팔았다. 근데 지금 이게 여기서 내려갔을 때 이렇게 내려가는 신호는 안 나왔어요. 아직도 상방 에너지가 유효했어요. 그쵸? 그래서 저게 제가 절반을 팔았지만 이게 다시 내려왔을 때 저는 자, 시간차 공격이 한 번 더 이어지는 겁니다. A 속공, B 속공, 그냥 시간차 공격으로 공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콜을 조금 다시 샀죠. 위에서 판 거를.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고, 저는 더 올라가든지 말든지 이제 점심시간 맞이하는 부분들, 오전 단타 이제 확실하게 먹는 수익, 요것만 먹으면 됩니다. 확실하게 먹는 수익만 먹으면 돼요. 상방이 계속 유지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상방으로 얘기를 드렸던 부분들이고, 비록 제가 팔고 나서 더 올랐지만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먹는 확률은 성공 확률이 80%,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확률은 60%,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확률은 40%로 점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확률이 높은 값만 공략해서 수익을 내자 이겁니다.
일당벌이를 해야 되는 그 상황, 하루하루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는 확률이 높은 구간만 먹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일부 물량을 남겨서 좀 더 끌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부분들은 이제 매도를 위로 그냥 쫙 깔아서 조금씩 깔아놓은 것들이 쭉 매도가 됐어요. 이제 이 정도에서 다 팔리고 조금 더 갔지만 어쨌든 그 상황이 이제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팔고 났더니 진짜 쫙쫙쫙 밀렸습니다, 다시. 그러나 이 쫙쫙쫙 밀린 상태가 됐지만 나 완전히 죽어버릴 거야, 이 저점을 깨버릴 거야 하는 신호까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에서. 그쵸, 이거는 우리 실전반 멤버님들 배우신 대로 그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저점이 깨지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맞죠? 예, 지나가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장중 실시간으로 우리가 분석해 내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게 저점을 깰 만한 그런 신호가 시그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내려와서도 질질질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현재까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하루 마무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네요. 그래서 오늘 지수적인 부분들에서 지금 2시 반이 넘어가면 뭐라 그랬죠? 오늘 매매하다가 단타 매매를 하든 주식이든 파생이든 오후장은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수익이면 수익 실현하고 아직 수익을 안 줬어. 그러면 내가 판단을 잘못한 거죠. 내 판단과 맞지 않은 상황이니 손절을 치든 해서 현금을 만들어서 또 내일 장에 대응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지 막 오늘 사서 내일 막 초대박을 치고 막 파생 매매라고 해서 무조건 100%, 200%, 300%만 먹으려고만 덤비면 안 됩니다. 꾸준한 수익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서 대박을 한 번씩 먹는 거예요. 내가 수익을 내는 물량들을 조금씩 남겨서 수익 낸 물량이 한 번 더 뻥튀기 되는 것까지는 오케이지만, 혹은 애초에 10만원, 20만원치 사는 로또가 될 수도 있어. 하지만 꽝도 될 수 있는 게 로또죠. 그런 식의 매매에서 정도는 해봐도 됩니다. 내가 100만원 벌었으면 10만원 정도 로또 사봐도 됩니다. 네, 그쵸? 그런 부분 갖고 대박 내자. 그러지 그냥 근본적인 매매 자체를 내일 그렇게 도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점들도 이해하시고, 오늘 우리 주식 쪽에서는 어땠나요? 주식 띵동 종목이 남들은 아마 쉽게 살 수 없었겠죠? 우리는 오늘 현대 엘리베이가 지금 오늘 띵동을 제대로 해 줬습니다. 그쵸? 현대 엘리베이가 띵동을 제대로 해 주어서 오늘 수익적인 부분들, 오늘 이게 다는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두 번째 아침 9시 16분 그쵸? 포착 가격 37,750원, 37,750원의 요 종목, 이게 현대 엘리베이였습니다. 나머지들도 수익을 거의 대부분 다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오후라서 다시 내려온 거라서 그렇지 수익을 대다수는 줬어요. 대다수는 줬고, 가장 좋네요. 오늘 가격이 아침 그래서 정확하게 가격 더 떨어졌습니다. 37,750원이 포착 가격인데 37,6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150원 더 떨어졌다가 올라옵니다. 내일 이게 더 가든지 다시 떨어지는지 상관없습니다. 왜? 아침에 여기까지만 30분 동안 이것만 먹고 나오면 됩니다. 더 가든지 말든지 우리는 1차 목표가 8%, 2차 목표 혹은 1차, 2차에서 기준이 20선까지 가든지 8% 수익이 나든지 입니다. 당일 수익이 아니라 내일 하루 더 지나서 혹은 하루하루 더 지나서 수익이 나오기도 해요. 오늘 이제 수익 실현하셨다고 하신 엠로 같은 정도도 마찬가지로 포착하고 바로 시세를 준 게 아니라 하루, 이틀, 3일 지나서부터 이렇게 수익이 나서 수익 실현을 했죠.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먹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HFR이라는 종목도 여기서 포착을 했고 하루 이틀 누르다가 오늘 기어 올라가면서 수익을 줍니다. 그 외에 소룩스 종목도 지난주 목요일날 포착하고 오늘까지 올라가는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종목이 더 잘 올라가고 더 길게 올라가고 이런 거 설명했죠. 그렇게 맞춰서 매매하면 됩니다. 특히 2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으로 살아있는 종목일수록 오늘 흐름이 더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 드렸어요.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성공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주식도 그 다음에 파생도 단기적인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그렇게 수익 먹으면 됩니다. 함께 같이 공부하고 배워서 마켓 파워 시스템 잘 활용하고 띵동 포착 시스템 잘 활용해서 파생과 주식 둘 다 수익 내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21선 많이 올랐으니까 이만큼 떨어집니다. 자연적인 겁니다. 20선 정도까지는 자연적인 조정이라고 보고요. 20선이 강력하게 깨져버리면 그때가 조금 우려스러울 수 있는 하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20선과 60선이 가까웠기 때문에 금방 들어 올립니다. 근데 이게 멀죠. 그러니까 여기가 깨진다는 것은 위기감을 조금 가져야 됩니다. 어쨌든 미국의 금리가 이제 동결 지조로 가서 금리 인하도 올해 안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시장이 갑자기 영국에서 빅스텝에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연준 위원들이 올해 지금 잠깐 동결해서 지켜보지만 금리 인하를 한 번, 두 번 더 해야 돼 라는 이야기가 현실로 와닿기 시작한 거죠. 유럽에서 금리를 계속 올려버리니까. 더군다나 영국이 베이비 스텝하다 빅 스텝으로 갔으니까. 계속 빅 스텝이었다면 또 모르겠지만 베이비 스텝하다 빅 스텝으로 가니까 지금 우려감들이 나오죠. 브렉시트 괜히 했네. 지금 난리입니다. 그래서 예전 서프라임 사태 때도 미국의 문제였다가 그 다음 유럽으로 넘어갔죠. 지금도 지금 유럽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까 하는 그때 재현적인 우려감들이 있어서 이게 오늘 밤은 한번 지지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만약에 무너진다면 요 올라오고 있는 60선까지는 각오해야 할 수 있으니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을 하자. 그다음 우리나라로 넘어오면 코스피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우리나라로 넘어오면 코스피가 보시다시피 상승 쐐기형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동네 우리형이 아니라 상승 쐐기형입니다. 상승 쐐기형은 저점도 올라가는데 고점도 올라가서 수렴되는 형태, 이걸 상승 쐐기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게 나오면 급등이 나오거나 급락이 나오거나 하는 변동이 커집니다. 근데 이제 확률은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반대로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지는 이런 형태가 나오면 이것도 하락세기형이라고 합니다. 하락세기형이 나오면 반대로 이때는 떨어지기보다는 올라가는 확률이 높아요. 무조건 올라가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올라가는 형태가 많고, 중요한 건 올라가든 떨어지든 변동이 커집니다. 급작스럽게 올라가고 급하게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다만 이 상태에서 위로 뽑았을 때는 반드시 한번 다시 내려옵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하락세기형에 있을 때는 만약에 더 찍어 누르면 반드시 올라옵니다. 그걸 대처하면 돼요. 그런 걸 모르니까 엉뚱한 데서 손절을 치거나 따라 붙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절대로 이제 여기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때에 따라 붙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을 이렇게 떨어질 때 손절 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반등이 더 나올 때 손절을 치든지 팔든지 해야 할 것이고, 오히려 저점을 잡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들 등등등. 그래서 우리 방송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작년에도 이 저점을 기가 막히게, 이 저점들을 기가 막히게 잡아냈던 것들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요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 저 위에서 손절을 쳐서라도 현금 실제로 제가 그렇게 매매를 했고, 이런 폭락장에서도 수익을 냈었죠. 이런 부분들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는 2차전지, 주도주가 완전 2차전지가 완전히 꺾여버린 그 상태이고, 그 꺾인 2차전지의 그 주도주로서의 수급이 지금 자동차 쪽으로 넘어갔다. 자동차 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현대차, 기아, 현대위아,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중에 제일 못 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일 세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만도, 글로비스 등등. 또한 자동차 부품주들 움직임들도 꽤나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되니까 참고하셔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전지가 살아나면 자동차가 또 주춤할 수 있겠고, 2차전지가 죽어나갈 때는 또 자동차가 살짝 고개 드는 그 랠리가 계속 나오는가 판단을 하시면 아마 다음 내용들 혹은 이제 쉬워질 겁니다. 어쨌든 제가 TV 나가서도 2차전지는 에코 프로는 어쨌든 한 놈을 살려놓습니다. 지금 얘네가 브레이크 걸린 게 한 번, 두 번, 세 번이거든요. 세 번째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걸렸을 때에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아마도 2차 전지는 브레이크 걸렸다. 주도주로서의 역할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다.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브레이크 잡아도 차가 조금 더 밀려서 가니까 그런 정도 관성에 의한 상승일 거다. 이런 부분들이고, 여기서 이제 전고점 넘기는 종목이 반드시 하나 나온다 그랬어요. 그게 에코프로가 나온 거고, 에코프로 BM이 훨씬 대장처럼 움직였는데 얘는 못 갔어. 심지어 더 중요한 게 이 음봉의 절반을 넘어서야지 바뀐다 그랬는데 못 넘어서 실패했죠. 그러면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다음으로 이제 우리 LNF라는 종목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LNF 역시 여기조차도 못 갔지만은 이 음봉의 절반 아예 근처까지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게 쉬어가면은 3개월, 쉬어가면 3개월 이상을 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 걸린 거니까 여기서부터 뭐 한 달, 두 달, 아마 석 달이든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3개월이든지 갈 거고, 뭐 터닝해서 다시 주도주가 된다면 우리가 또 눈치챌 것이니까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조금 더 쉬어야 되지 않을까. 철저하게 짧은 단타로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고, 주도 섹터는 차라리 자동차 쪽이나 다른 섹터 쪽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는 게 현명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내일 또 대응을 보셔야 되겠어요. 저는 어쨌든 매일 장중 무료 공개 방송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TV, 업사부, 유튜브, 황금알TV 통해서 함께 방송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매일 장중 방송합니다. 다만 매주 수요일 오전만 실전반 멤버만 따로 방송합니다. 그 점만 참고하시고 여러분의 성공을 늘 기원합니다. 파이팅 되십시오. 화이팅!